독일 출신의 하프는 1960년대 중반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수잔을 만났습니다. 같은 독일 출신의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둘은 금방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1970년에 결혼하게 됐죠. 지질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뉴햄프셔주 해노버에 위치한 다트머스 대학교의 교수가 된 하프. 같은 대학교에서 독일 학부의 학장으로 비교 문학을 가르쳤던 수잔. 교육에 열정적인 그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를 이야기하며 어떠한 노년을 즐길지 고민하던 그들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2001년 1월 27일. 그날 저녁에 그들의 지인 메리와 플랜더는 저녁을 먹기 위해 하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던 메리. 몇 번 더 두드렸지만 여전히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프와 수잔은 약속, 시간관념을 중시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메리는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이미 하프와 수잔은 사망해 있는 상태였죠. 서재에 쓰러져 있던 하프, 부엌에 쓰러져 있던 수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들의 몸에서 자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있던 골동품들을 비롯해 비싼 귀금속들이 그대로 있었기에 경찰은 하프와 수잔이 싸웠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흉기가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자 타살이라 확신하며 조사에 임했죠. 서재에는 하프가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뒤집혀 있는 의자 하나와 맞은편에 2개의 다른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도로 보아 2명이 하프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면식범일 확률이 높았죠. 범인은 먼저 서재에서 하프를 살해한 뒤 도망가던 수잔을 부엌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도주한 듯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원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정년 퇴임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용의자들을 몇몇 지목하긴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마을을 떠났던 남성, 며칠 전 하프와 작은 논쟁을 벌였던 나이프를 모으는 것이 취미인 대학생. 그 밖에도 몇몇 이들이 경찰의 신문을 받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죠. 이제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증거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남긴 증거는 발자국 하나와 길이가 좀 긴 칼집 2개. 조사 결과 발자국은 부츠, 칼집은 군용 나이프로 확인됐습니다. 칼집에서 지문이 발견됐지만 범인은 전과가 없었는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들과 일치하는 이는 없었죠. 범행이 발생한 시간이 오전이었고 발자국이나 칼집을 남겼다는 것 때문에 경찰은 범행에 미숙한, 즉 초짜의 범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자의 위치 또한 즉석에서 자리 잡힌 듯한 느낌이 들었기에 하프와 수잔에게 있어 범인은 갑자기 찾아왔지만 의심 없이 집 안으로 들여보내도 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인 중에는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에 안면이 없더라도 하프의 경계를 낮출 만한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던 경찰. 어느덧 조사 범위는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조사를 하던 경찰은 범인이 귀금속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하프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의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은 현장의 기본 내용들을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여전히 범인에 대한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었죠. 결국 경찰은 FBI의 도움을 요청했고 얼마 뒤 그들은 범인이 현장에 놔두고 간 칼집의 판매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전 2개의 군용 나이프를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흔적을 찾은 것입니다. 이를 구매했던 이는 하프의 집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위치에 사는 파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마주한 파커는 자신이 그런 것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분명 그의 신용카드가 사용됐는데 본인은 절대 사지 않았다는 주장. 결제가 이뤄진 시간에 그가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 역시 당황해했습니다. 카드는 분명 파커의 지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의 지갑에 손을 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금세 밝혀졌습니다. 파커의 아들인 16살의 제임스가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칼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제임스는 친구인 로버트와 둘이 암벽 등반을 하러 가기 위해 샀는데 너무 무거워 사용하지 못했고 한 상점에서 만난 남자에게 60달러에 되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역시 경찰의 질문에 제임스와 똑같은 대답을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신문했던 조사관은 둘의 대답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사전에 말을 맞췄다는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추가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데려와 지문까지는 채취할 수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전과가 없고 경찰에 협조했기에 금방 풀려났던 그들. 경찰은 로버트의 집에서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발자국과 일치하는 부츠를 발견해 지문 감식과 더불어 법의학 의뢰를 맡겼는데 그 사이 제임스와 로버트는 도망쳤습니다. 인근 트럭 정류장에서 운전사들에게 캘리포니아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던 모습이 두 소년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로버트의 침실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고 지문과 부츠 역시 범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곧 그들은 지명수배됐습니다. FBI는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트럭 회사와 경찰들에게 히치하이크를 하려는 두 소년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고 얼마 뒤인 2월 19일에 인디애나주 스파이스랜드의 지역 보안관은 두 소년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끼리 하는 무전 주파수를 맞추어 듣던 중 한 트럭 운전사가 캘리포니아로 가려는 두 소년이 있다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무전을 들었던 보안관. 그는 곧바로 트럭 운전사 행세를 하며 자신이 마침 근처이고 캘리포니아까지 간다며 만날 장소를 정했고 그와 동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안관의 예상대로 두 소년은 제임스와 로버트였죠. 뉴햄프셔주로 송환된 그들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동시에 성인 인증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 다 성인이 아니었기에 범행에 관해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사이 여러 차례 신문이 진행됐는데 그들의 범행 동기를 알게 된 조사관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지루한 삶에 지쳐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거기서 받는 훈련, 단체 생활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들. 그들은 자신을 특별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끝내 도달한 결론은 땅이 넓고 범죄에 취약한 호주로가 하이제킹, 강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호주로 가려면 충분한 경비가 필요했기에 그들은 미리 범행을 연습할 겸 강도질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4차례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강도질하려 했지만 매번 실패. 그들의 방식은 차가 고장났다고 문을 두드려 집에 침입하는 것이었는데 4번 다 집주인들의 경계로 실패했던 것이었죠. 5번째로 목표를 잡은 것이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하프 교수의 집이었습니다. 환경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수업 프로젝트를 위한 질문이 있다는 그들을 교육열 넘쳤던 하프는 안으로 안내했고 그런 변을 당했던 것이었죠. 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고 뒤늦게 칼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돌아갔더니 경찰이 이미 와있던 상태라 집으로 돌아와 말을 맞췄지만 노련한 FBI와 경찰의 조사에 금방 들통나며 결국 체포된 제임스와 로버트. 재판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뻔한 레파토리인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고 재판부는 제임스에게 25년의 징역을, 로버트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죠. 제임스의 경우 로버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2급 살인죄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모범수였던 제임스는 2019년에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2021년 6월에 철회됐고 그의 석방일인 2024년 5월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버트의 경우 2012년 미국 대법원에 청소년 범죄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헌이라는 판결 때문에 뉴햄프셔 법원은 그의 판결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담으로 선고 당시 제임스는 눈물을 흘렸고 로버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 범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재판받고 나서야 알며 후회했던 제임스와 로버트. 무엇을 행하든 본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타인의 자유에 해를 끼쳐선 안 되고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그들이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지옥에 꼭 떨어지는 것은 잊지 말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